1868년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면서 19세기 동양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후 극동아시아의 최강제가 되어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지만 원자폭탄 2발을 맞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맙니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만큼 위세가 등등했던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 아베 정권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 전후 패전국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한때 전세계 전자산업을 좌지우지할 만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현재는 예전의 위상을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국에 밀리고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경제면에서 대한민국에게도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일본에게는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이고 땅도 작으며 같은 민족끼리 전쟁까지 하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군사력에서 일본과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되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글로벌 포스 파워가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일본은 6위, 한국은 7위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7위, 일본이 8위였습니다. 한국의 2020년 국방비 예산이 처음으로 50조를 돌파했고요. 올해 일본 국방비 예산이 사상 최대인 53조 7천억인데 조만간 다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향후 한국이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군사력으로 한국이 앞설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면으로 보면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IMF 자료를 보면 2015년 일본과 격차가 10% 이하로 줄어들고 4년 뒤인 2023년에는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아베 보수 우파 정권에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제로성장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서는 한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한론을 내세우며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나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대륙으로 진군해 간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경제 군사적으로 급성장한 한국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의 표현으로 이번 경제 제재를 감행했을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서열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의 선전포고는 꽤나 충격적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로 응전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미리 경고해둡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갈등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겠지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미국의 압력이 거센 상황이고 일본이 취할 향후 보복 대응이 무엇일까 걱정도 되지만 이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